자, 안녕하세요. 솔수학 이성공장입니다. 솔수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어떤 교재로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수학은 고등수학을 전문적으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자, 고등수학을 전문적으로 수업하는데, 자, 고등학 3부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선택세 과목이죠. 기하, 학통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자, 선행 중학생들이 하는 고등수학 선행부터 내신, 수능, 일부의 이제 학생들이 수학은 이제 잘하나 수학 등급이 높으나 타 과목 등급이 좀 낮아서 선택하는 이제 수리 논술이 있죠. 수리 논술도 우리 친구들 잘 배웠던 친구들은 수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계획이고요.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에다가 재수생까지 수업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중학교 이제 저학년이나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이 초등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고학년들하고 같이 묶여서 하면은 서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 진도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비슷한 친구들이 좀 모이고, 제가 또 시간 여력이 닿으면 수업을 이제 진행을 정규반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정규반은 이 친구들을 기준으로 세팅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수업 진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판서랑 개별 진도를 둘 다 이제 병행합니다. 완전히 이제 극단은 판서 수업을 하고요. 제가 시간표 올려서 어떤 과정을 어떤 시간에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판서 수업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비슷한 수준이 다 들어오면 좋은데, 뭐 선행이 좀 더 돼 있거나 덜 돼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부족한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개별 진도에서 적절한 교재를 선정해서 뭐 더 어려운 교재를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쉬운 교재를 선정해서 해서 개별 진도로 선행도 가능하고, 심화 문제풀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병행해서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규반에 판서 수업을 못 들어오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선행과 심화를 웬만큼 할 수 있게끔 하다가 좀 되면 이제 들어오도록 하고요. 완전히 이제 좀 되게 이제 뛰어난 학생이거나 또는 이제 좀 많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또 맞춰서 여기서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교재를 잘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판서와 개별 진도를 병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어떤 교재로 진행을 중요하잖아요. 이 교재가 시중 교재와 자체 교재가 있는데, 일단 모든 학생들이 시중 교재를 잘 풀어야 돼요. 기본서부터 심화서까지 시중 교재를 좀 잘 풀고, 그거에 대한 오답 및 유사 오답을 원활하게 푼 상태로 계속 체크하고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일단은 중요시 여기고 할애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가 이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데, 뭐 시중 교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자체 교재를 좀 넘어간다면, 시중 교재 일단 기본서부터 심화서가 있죠. 기본서를 저는 이제 정석을 이제 기본이라고 보면, 물론 정석보다 좀 더 어려운 기본서가 있고요, 쉬운 기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더 어렵고 쉬운 거를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예습을 좀 더 쉽게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잘 선택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표준이 되는 건 정석을 기준으로 하겠다.
문제 보시면 되고 이걸로 진도를 나가고 그다음에 심화서 같은 경우에 어떤 표준은 블랙 라벨이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블랙 라벨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훨씬 어렵다고 느껴지는 뭐 실력 정석도 있죠. 실력 정석도 이제 심화서에 이제 들어가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서도 블랙 라벨 기술로 플러스 마이너스 레벨의 교재들이 많이 있고요. 더 어려운 거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요새 이제 많이 쓰는 TOT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하이엔드라는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투스 531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고 뭐 절대적인 것도 있고요. 등등등 뭐 수능 관련된 교재 같은 경우는 기출의 미래에도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고3들이 이제 푸는 것들을 예를 들어 고2만 돼도 지금 고2만 돼도 요걸로 이제 부족하죠. 요걸로 부족해서 저는 뭘 풀리면 고2만 돼도 여기서 이제 엔제를 풀이죠. 엔제에서 이제 수원스투 그 기출 고난도 기출을 좀 뽑아서 푸는데 뭐 대표적으로 샤임이나 뭐 이혜원 그 모의고사들도 상당히 고난도 문제들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뽑아서 이제 잘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중 교재를 기본적인 어떤 골격으로 가지고 가서 자 기본서로 진도 나가고 심화서로 복습을 하고 그걸 이제 그 심화서 레벨을 단계별로 조금씩 올려서 여러 번 반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본하고 심화해서 수능이 끝난 게 아니고 뭐 10번 정도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10번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단련을 많이 시키면서 단계별로 심화서로 올라가면서 선행을 이제 중간중간에 선행하고 심화 또는 병행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지 아이들이 이제 훌륭한 문제 해결력과 학습량이 충분히 이제 갖춰진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시키고 거기에다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진도나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의 기초 역량을 만드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면 실제 자체 교재는 내신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체 교재로 특히 이제 뭐 중등과 고등 내신 있는데 뭐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중학생들이 선행을 나가다가 내신 기간이 되면 제가 짧게라도 뭐 2주에서 3주 내신을 해드리고 자 지금 말씀드린 다시 원래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고등 내신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고등 내신에서 자체 교재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릴 건데 자 고등 내신은 자 일단 문제들이 어디서 이제 출제가 되냐면 학평 자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출제한 이제 모의고사죠. 학력평가 자 그다음에 평가원에서 자 모의고사 그다음에 수능에 이제 몇십 년 된 기출들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사관 기출들 이러한 문제들이 소스가 돼서 이제 모타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고등 내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풀어야 되고 여기다가 유사 변형 문제들을 우리가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보통 2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얘네들을 다 학교 프린트에 넣거나 저희네들이 잘 읽는 책들을 부교재로 선정을 해서 뭐 스투디라든가 올림포스 또는 올림포스 고난도 이런 걸 다 선정을 해서 자 얘네들을 반드시 학습을 주로 이제 시키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저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자체 교재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문제는 이거를 얘네는 이제 유형이나 생김새가 이제 많이 아이들이 다뤄보니까 저걸로만 아무리 어렵게 변형을 해서 내도 변별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치나 목동. 자, 대치나 목동에
그 몇몇 학교들은 얘네들과 무관한 문제들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유사하게 돼서 유사하게 어렵게 변형도 하지만 많이 무관하다는 거는 이거를 푼다고 해서 학교 내신 문제를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학교 내신 문제 나오는데 그 문제를 풀기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나 목동의 일부 그 학교에서 출제하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출제하는 고난도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이 지역은 이게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아주 어려운 것들 제외한 몇몇 문제는 조금 이제 그 같이 풀면서 아이들이 좀 더 문제 해결력과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데 그 어떤 도움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체 교재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학습을 이제 내신 때 시켜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몇몇 학교들이 얘를 주관적으로 내긴 하지만 90%, 95%를 저걸 내긴 하지만 한두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섞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분석해놓은 문제도 보시면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건 제외하고. 왜냐면 너무 어려운 것도 얘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네들도 너무 어려운 건 아이는 배워도 못 풀고 안 배워도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면 의미가 좀 너무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제외하고 적정한 난이도를 넣어서 아이들 이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자체 교재를 써서 얘를 잘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로 하니까 좀 낯설는데 이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서 등장하는 일부 문제들을 이용해서 오답을 시키고 복습을 시키고 테스트를 보고 이걸 이제 반복해서 이제 내신 준비를 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1만 돼도 엔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사과에는 그 수능에 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사과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그래서 나오죠. 학평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나 이제 2학년 때가 되면 고2가 되면 자 수원수투가 전부 수능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풀어도 특이한 문제들을 위해서 엔제들을 조금 같이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루는 수업을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고등수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자, 판서와 개별 진도를 나가고, 이러한 자체 교재와 시중 교재를 잘 병행하여 내신 대비를 잘 시켜주고, 자, 물론 중학교 내신도 이거와 유사한 구조를 하는데 훨씬 더 조금 가볍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 요새 지금 보면 성내중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락권 기출을 풀고 좀 하드하게 내신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내신 기간 때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올 거예요. 나오고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이제 올렸는데 저는 이제 오답을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오답을 좀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라 복습과 오답을 좀 철저하게 여러 번 시켜가면서 자, 오답 유사 문제, 자, 테스트, 자, 이거를 좀 계속 체계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시켜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보시면 그 경력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실 텐데 KMO 영재학교 하고 뭐 이런 특목고 경기 수업 특목고 관련된 수업을 굉장히 많이 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가지고 전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관심도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일단 KMO도 자 수상하고 수상하고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고등 수학 상하고 수학 상하 플러스 수원까지
실력 정석에 블락까지를 잘 하고서 이거를 시켜야 돼요. 저도 저렇게 시켰고 이거를 잘 하지 않고 이거를 성급하게 갔기 때문에 상이 보통 안 나오는 거라 이거를 충분히 잘 한 상태에서 아이가 이제 수학적으로 재능이 이제 뛰어나고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집착력과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게 보여지면 시키는 게 이제 케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제가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들이 와서 요걸 진행을 선행 수업을 진행해 보다가 이 친구는 할만하다고 하면 제가 이제 시켜 드릴 건데 자 모든 수업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일정 제가 이제 좀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의 전공 분야가 이제 기하인데 물론 뭐 제가 대수나 뭐 조합도 잘하긴 하지만 기하를 이제 많이 전문적으로 이제 했어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서울영재고 입시 쪽 기하를 많이 했어가지고 고등 뭐 K고 기준으로 고등 K고 2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해드릴 거고 거기다가 다른 그 수업까지 필요한 상황이면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좀 뭐 연계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대신 좀 학원에 이제 뭐 원장이나 부원장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해드리라고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돼 있지 않고 가면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탤런트 갖고 있는 친구는 좀 들려 있어서 가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뛰어난 탤런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수업을 해보면서 선생님들이 또 판단을 제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가서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이제 진행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일정으로 도와드리고 저거 이후에 뭐 이 친구가 영재 뭐냐, 뭐냐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거의 확실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얘는 영재고 갈 수 있다. 뭐 과거 타입이다. 타입들이 다 틀리죠. 영재고 과거 전사고 그다음에 그냥 이 이제 뭐 조국 광역 자사, 서울권 자사고 그다음에 일반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잘 나뉩니다. 그래서 요 나뉘는 거를 잘 보고 보통은 이제 딱 그걸로 보시면 돼요. 굉장한 수학적 탤런트 1번 영재성 자 2번 집착력 그 다음에 집중력 이거는 수학 문제를 다루는 어떤 관심도나 한 문제를 풀기 위해 끙끙대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을 얘기해요. 얘가 크면 클수록 이쪽에 가까운 거고 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쪽에 가까운데 이게 이제 좀 적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가 아니고 여기 적어도 이런 게 별로 없어도 꼼꼼함이나 되게 차분한 뭐 정리를 잘한다거나 기억력이 굉장히 좋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과거나 전사고 뭐 이런 쪽이 이제 가는 친구들이나 그런 게 이제 잘 구분이 됩니다. 아이들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게 이제 수학 수업을 오래 좀 특히 이제 고난도 수업을 통해서 그게 구분이 잘 되면 그런 쪽으로 제가 정확하게 거의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여기 일반고를 많이 진학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의대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 수시로 1점 초반을 찍는 굉장히 피말리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애들이 있고 그 1점 초반을 찍는 의대를 가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어낼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일부 아이들을 또 뭐 제가 잘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고 그런 어떤 이러한 아이들의 어떤 관심도나 재능, 그다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걸 잘 해서 이 친구는 어디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거를 잘 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게 있어도 충분히 가서 의대 말고도 공대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의대를 가기도 여기가 좋고 의대 가기도 여기 좋고 공대 가기도 좋긴 한데 아이들 어떤 공부하는 여건은 아무래도 이공계라면 여기가 좀 더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만 잘 제가 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내를 잘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필요한 수업 같은 게 있으면 선행 수업을 한 친구들에 한해서만 요쪽 수업을 해드릴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특히 오픈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오픈으로는 안 하고 오픈은 이제 고등 수업만 할 거고 이런 거에 잘 돼 있는 친구들의 어떤 뭐 미래를 위해 좀 더 나은 학습을 위해 여기 도움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학원인지 뭐 컨셉이 어떤지를 좀 보시면 좀 상위권이라고도 보실 수도 있긴 한데 경험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 블로그도 써놓긴 했지만 굉장히 그 탤런트나 이제 높은 그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가르쳐봤지만 일반고나 고등부를 하면서 평범한 친구도 이제 많이 가르쳐서 그 친구들이 왜 이제 제가 오답을 계속 그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평범한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이게 수학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은근히 되게 양이 많고 기억할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친구들이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어떤 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잘 축적을 해놓은 상태로 얘네들이 일단 축적이 잘 된 상태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엮고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배우는 거라 이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기본이 되는 어떤 개념이 있을 거고요.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잘 배우는 기본인데 저거를 보통 아이들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거를 반복을 해서 얘네들이 같은 문제인데 조금 변형되면 모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충분한 오답으로 얘네를 잘 갖춘 다음에 응용을 하고요. 그게 잘 갖춘 다음에 심화를 하는 이런 어떤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 갖춰진 상태로 응용이 되고요. 응용을 하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배우겠죠. 그러면 그 방법을 배워서 응용하는 것조차도 아이가 잘 기억을 해서 써먹어야 돼.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고해서 뭔가 하기에는 아직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전달을 제가 해서 여러 번 반복을 시켜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조건을 해석하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흉내를 내야 되고요.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이제 기초가 되는 오답으로 반복을 시키는 학습을 우선적으로 여러 번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또 추가로 고등학교 내신 특히 고등학교 내신은 가장 핵심적인 게 어렵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내가 아는 문제들은 빨리 풀어야 돼. 그러면은 그거는 솔직히 사고로 푸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그냥 거의 패턴과 풀이 방식을 기억을 해서 빨리 푸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풀이가 있으면 그 풀이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물론 왜 이렇게 풀어야 빠른가를 다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 번 풀고 비슷한 문제들 풀어보고 시험도 봐보고 해서 한마디로 외워버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암기가 수학적으로 암기가 말이 되냐 이게 아니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사고의 흐름 자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외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해야지
중위권들이 등급을 올리는 어떤 방법이 되고요. 저게 돼서 이게 쌓이면 아이들이 조금씩 사고를 하게 돼요. 그 단계가 오면 이제 등급이 올라가고 수학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게 안 오면 많이들 이제 힘들어하죠. 스포자도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요 밑에 단계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르치는 수업이 될 거다. 자, 중위권이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상위권은 당연히 최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최상위권은 그냥 유지가 되는 수업을 이런 것들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저는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거고,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대로 맞춰서 수업을 해드리고, 이 친구들은 오답과 복습과 그 유사문제 풀이로 그런 것들로 단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고 되게 효율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효율보다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이쪽 맨 밑에 부분에 대한 확실하고 탄탄한 학습, 그걸 기반으로 사고력을 키워나가서 문제 해결력을 밀리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미 돼야 되는데 저게 이미 초등학교 때 끝나버린 애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애들. 그럼 초등학교 때 이미 일반적인 중위권인 고등학생이 그 학습했던 그 수학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그 고등학생이 내가 원하는 딱 짧은 시간에 원하는 내용만 딱 공부해서 쟤네를 이깁니까?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갭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늦게라도 시작을 해서 지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래 걸리지언정 반드시 해내야지만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는 상위권에 가까운 중위권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수학이 어떤 데인지 좀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상위권, 최상위권에 대한 경험이 제가 많긴 하지만, 자, 저는 이제 수학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도 그러한 마인드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은 학문 자체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을 전공한 저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 이제 그 교수들 이런 친구들을 보면 평생 하는 일이 그냥 문제 푸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 자체가 어떤 리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한계 이상의 것들을 보면서 그 공부를 하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항상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수학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2등급이 나오겠거니 그런 자세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등급을 올리고 실력을 올리고자 하면 솔직히 무한의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노력을 해야지 한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되면 또 한 등급 올라가는 건 좀 더 수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세로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함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수학 공부를 어렵긴 하지만 많은 도움을 줘서 제가 이제 많은 도움을 줘서 수학 성적도 올라가고 실력도 올라가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솔수학이 되도록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좀 제가 길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들. 네, 제가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얼굴인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뒤에 이제 7월 모고 고3
모의고사 중에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한번 풀어서 푼 거를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좀 잘 맞는지 선생님이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맛이 같아 그러면 좀 테스트도 더 많이 좀 보러 오시고 그러면은 제가 잘 상담을 해드리고 수업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오픈 반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친구들은 오시면 되고 좀 또 위에 있거나 좀 밑에 있는 친구들은 개별 진도반을 좀 이용해서 제가 뭐 정성껏 여러 명 놓고라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만 되는 학원이 아니고, 자, 중위권이 상위권이 되어 그 최상위권 친구들과 견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만드는 그런 학원이 되겠다. 그런 곳이 되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